자기야, 내일 일정 한번 볼래? 아침 7시 30분에 딱 일어나서 8시에 출발하면 성산 일출봉 주차장이 훨씬 덜 막히거든? 그리고 9시 30분에 해녀의 집 도착하면 웨이팅 한 30분 정도로 끝낼 수 있어. 어때? 오빠,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오늘 비행기 타고 또 렌터카 운전하느라 나 너무 피곤해. 어? 아, 그럼 일정이 다 밀리는데. 해녀의 집은 10시만 넘어도 웨이팅 2시간이야. 내가 이거 블로그 후기만 20개 넘게 분석했다니까. 여행인데 그렇게까지 칼같이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냥 좀 느긋하게 다니자, 응? 아니, 그래도 나 이거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일단 알람은 7시 30분에 맞출게. 자기야, 일어나. 씻고 나가야 해. 5분만, 조금만 더. 자기야, 진짜 지금 출발해야 돼. 벌써 8시야. 지금 안 나가면 맛집 웨이팅 2시간 걸린다니까? 내가 통계 다 내봤어. 주말이라 더 심할 거야. 아유, 진짜. 오빠, 여행이 무슨 업무야? 엑셀로 동선 짜고 분 단위로 재고? 나 평일에 매일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여행 와서까지 일해야 돼? 나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살아. 나는 우리 시간 아까우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지. 다 너 좋으라고 기왕 온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한 거잖아. 좋으라고? 나는 그냥 느긋하게 바다 보면서 카페도 가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고 싶었어. 이게 무슨 군대 일정표야?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여행 간다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는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던 거라고. 나 요즘 업무 스트레스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오빠가 그걸 좀 알아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오늘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혼자 나갈게.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계획대로 움직일 거야. 너는 여기서 그냥 더 쉬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커플들이 겪지만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로 여행 스타일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씨와 B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거 완전 우리 얘기잖아 라고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행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서 두 사람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휴식을 취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이 커플이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감정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대화하기. 냉전이 끝난 후 두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솔직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대화를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대화하느냐입니다. B씨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야, 제주도에서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 나는 사실 여행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 블로그 찾아보고 맛집 리스트 만들고 엑셀로 동선 짜면서 우리 둘이 정말 좋은 시간 보내겠다는 생각에 설렜거든. 그게 내가 너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 근데 그게 너한텐 부담이 됐구나. 미안해. A씨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미안해. 오빠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거 다 알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짜증만 냈네. 사실 나는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정 맞추고 보고서 쓰고 주말에도 업무 연락 오고 여행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었어. 알람 없이 자고 계획 없이 움직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오빠한테 제대로 말 안 하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네. 그것도 미안해. 이렇게 서로의 행동 뒤에 있던 마음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B씨는 계획을 세우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고 A씨는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입니다. 2단계. 서로의 여행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이제 각자가 여행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눠볼 차례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B씨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유명한 곳 다 가보기,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놓치는 것 없이 알차게 보내기 등이 해당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불안함, 아깝다는 생각,
준비한 게 무의미해진 것 같은 허탈함 등이 해당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야? 예를 들어 계획한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거나 일정대로 잘 진행될 때, 좋은 사진 건질 때 등이 해당합니다. A씨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 여유로운 시간, 즉흥적인 발견의 재미 등이 해당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말해줄래?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늦잠 자기, 계획 없이 걷기 등이 해당합니다. 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야? 예를 들어 예쁜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장소, 숙소에서 느긋하게 쉴 때 등이 해당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둘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B씨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A씨는 비움과 여유를 통해 재정출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요한 건 누가 양보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즐거운 여행을 만드느냐입니다. 먼저 시간 배분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 일정을 반반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박 3일 여행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은 BC 스타일대로 움직입니다. 계획된 일정,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는 AC 스타일대로 늦잠도 자고 느긋하게 브런치 먹고 즉흥적으로 산책도 하고요. 둘째 날 오후에는 다시 B씨가 꼭 가보고 싶었던 명소를 가고 마지막 셋째 날은 AC 스타일대로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B씨도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들을 충분히 갈 수 있고 A씨도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B씨는 계획을 세우되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A안, B안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만약 늦게 일어나면 이 코스로 가고 일찍 일어나면 저 코스로 간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일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꼭 가고 싶어와 시간 되면 가면 좋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여유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각 일정 사이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버퍼 타임을 넣어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성산 일출봉인데요. 이건 필수 일정이지만 A씨가 늦잠을 자면 패스할 수 있게 해둡니다. 그 다음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해녀의 집으로 계획했지만 이건 선택 일정이니까 근처 다른 식당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필수로 카페에서 휴식 시간을 잡아요. 이건 A씨를 위한 시간이죠.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는 우도를 갈지 아니면 숙소에서 쉴지 당일 컨디션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나눠보는 거예요. 여행 중에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은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는 A씨가 결정하고요. 점심 메뉴는 B씨가 정합니다. 오후 일정은 A씨가 선택하고 저녁 식당은 B씨가 예약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여행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4단계. 여행 전 사전 조율 시스템 만들기. 제주도에서의 실패는 사실 사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여행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출발 2주 전쯤 여행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고요. 카페나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B씨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만든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A씨가 좋은데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이 정도는 쉬고 싶어. 하루에 2곳에서 3곳 이상은 움직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B씨가 오케이. 그럼 첫날은 내가 가고 싶은 데 위주로 가고 둘째 날은 너가 쉬고 싶은 만큼 쉬는 걸로 할까? 대신 저녁은 내가 예약해둔 곳으로 가자.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A씨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좋아. 그리고 아침은 8시 이전엔 절대 안 일어나는 걸로. 그 이후는 네가 깨워도 돼. 이렇게요. 그리고 출발 일주일 전쯤에는 서로의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각자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이 3가지는 꼭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B씨의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첫째, 유명한 흑돼지 맛집 꼭 하고 싶어. 둘째, 성산 일출봉에서 사진 찍고 싶고 셋째, 예쁜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싶어. A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첫째, 적어도 하루는 늦잠 자고 싶고 둘째,
바다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 갖고 싶고, 셋째, 맛있는 거 먹고 오빠랑 좋은 대화 나누고 싶어. 이렇게 하면 서로의 핵심 욕구가 뭔지 명확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충족시켜주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행 중에 쓸 수 있는 비상신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한계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터지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거요. 예를 들면 A씨가 오빠, 나 지금 빨간불이야 하면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B씨가 자기야, 나 노란불 이라면 일정이 너무 틀어져서 불안한 신호예요. 이렇게 감정을 코드화해두면 싸우지 않고도 서로의 상태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목소리 높이고 싸우지 않고 나 지금 빨간불이야 라고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 전에 30분, 1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여행 중에 이틀 내내 냉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전 조율이 익숙해지면 나중엔 굳이 정식으로 회의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조율하게 돼요. 이번 여행은 어떻게 할까? 라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여행 중에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기상 문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갈등 포인트였던 부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B씨가 알람을 맞춰 놓되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일단 A씨를 깨우기 전에 먼저 컨디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어때? 좀 더 잘래? 이렇게요. 만약 A씨가 정말 피곤하다고 하면 그럼 30분 더 자. 나는 근처 편의점 다녀올게.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B씨는 일정을 수정하는 거죠. 혼자 편의점 갔다 와서 커피 마시면서 계획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후에 A씨가 일어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늦게 일어났으니까 성산 일출봉은 패스하고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 먹으면서 천천히 출발할까? 이미 대안을 준비해 둔 거죠. 물론 A씨도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전날 밤에 내일 몇 시에 깨워줘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B씨가 준비한 일정 중에 정말 가고 싶은 곳 하나는 같이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늦게 일어났을 때 미안해 보다는 덕분에 푹 잤어 고마워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요.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거든요. 여행 중에 하루에 2번 정도 서로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지금까진 어때? 재밌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오늘 피곤해? 내일은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요.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만이 쌓이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거니까요. A씨가 피곤하다고 하면 다음날 일정을 바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즉흥성과 계획의 균형을 맞추는 법도 중요해요. B씨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웠더라도 A씨가 저기 카페 예뻐 보이는데 들어가 볼까? 라고 하면 가능하면 수용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30분 있다가 3시에는 예약한 식당 가야 하니까 그때는 출발하자. 이렇게 A씨의 즉흥성도 받아들이되 B씨의 핵심 일정도 지키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완전히 계획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계획에 갇히는 것도 아닌 거죠. 6단계. 감정 관리와 표현 방법. 사실 제주도에서 싸움이 커진 간 감정 표현 방식에 문제 있어요. 둘 다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했는데 표현 방식이 잘못됐던 거죠. 먼저 B씨가 개선할 점부터 볼게요. 제주도에서 B씨는 A씨를 깨우면서 지금 안 나가면 웨이팅 2시간 걸린다 고 했어요. 이건 사실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A씨에게 필요했던 건 사실이 아니라 공감이었던 거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자기야, 피곤하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거 있잖아. 이 식당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 30분만 일찍 일어나주면 안 될까? 거기 다녀오고 나서 오후에는 네가 쉬고 싶은 만큼 쉬자. 이렇게 말하면 A씨 입장에서도 훨씬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냥 웨이팅 2시간 걸린다는 건 압박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말하면 B씨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죠. A씨도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A씨는 여행 전에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쉬고 싶다는 걸 B씨가 계획 세울 때 미리 말했어야 했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빠, 여행 계획 세워줘서 고마워. 근데 나 하나만 부탁할게. 이번 여행에서 나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많이 쉬고 싶어. 하루에 3곳 이상은 안 돌아다니고 아침도 느긋하게 먹고 싶어. 오빠는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니까 그 안에서 짜주면 안 될까? 이렇게 명확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하루에 3곳 이상 안 가기, 아침 느긋하게 먹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B씨도 그 안에서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싸움이 시작될 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둘 중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우리 지금 싸우려고 여행 온 거 아니잖아. 5분만 각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계속 대화하는 것보다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화난 상태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계속 나오거든요. 5분 동안 화장실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숙소 발코니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된 상태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라 나 전달법을 쓰는 게 좋아요. 너는 왜 맨날 계획만 세우냐가 아니라 나는 여행에서 좀 더 쉬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왜 맨날 늦게 일어나냐가 아니라 나는 계획한 곳에 못 가면 불안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아요.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니께요. 그리고 싸운 후에는 반드시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속으로 응어리가 남거든요. 저녁에 산책하면서라도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나도 미안해. 네 입장을 생각 못했어. 라고 화답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다음번 갈등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실 이 여행 갈등은 단순히 여행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살면서 부딪힐 여러 차이들의 시작점인 거죠. 먼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B씨를 한번 볼까요? B씨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단점이 아니라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업무에서도 재정 관리에서도 앞으로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거나 미래를 설계할 때도 이런 성향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A씨는 이걸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오빠 덕분에 우리가 좋은 곳 많이 가봤어. 혼자였으면 뭘 해야 할지도 몰랐을 거야. 오빠가 꼼꼼하게 챙겨줘서 편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A씨를 볼게요. A씨는 유연하고 즉흥적이며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도 정말 큰 강점이에요. 삶이 너무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의 아름다움, 우연한 발견의 기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A씨예요. B씨도 이걸 인정해줘야 해요. 자기 덕분에 계획이 없던 좋은 곳도 발견했어. 네가 없었으면 일정만 쫓아다니느라 여행의 진짜 재미를 못 느꼈을 거야. 덕분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 이렇게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나면 갈등 상황에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 방식이 맞고 네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방식이 다르네?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을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어요. B씨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통제를 내려놓는 법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고 즐기는 법, 그리고 자신의 계획보다 파트너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B씨 같은 성향의 사람은 계획이 틀어지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계획이 없는데 이것도 좋네? 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쌓이면 점점 유연해지는 거예요. A씨도 배울 게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는 법이요.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주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이게 필요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의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해요.
B씨가 한 발 동안 준비한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고마워, 덕분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B씨한테는 정말 큰 힘이거든요. 또 하나, 때로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파트너의 기쁨을 선택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도 그게 상대방한테 정말 중요한 거라면 맞춰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재미있게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여행 스타일을 프로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 능력치처럼 말이죠. B씨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계획성은 별 5개, 즉흥성은 별 2개, 활동성은 별 4개, 휴식 욕구는 별 2개, 사진 중요도는 별 4개. A씨는 이렇게 나오겠죠. 계획성은 별 2개, 즉흥성은 별 5개, 활동성은 별 3개, 휴식 욕구는 별 5개, 분위기 중요도는 별 5개.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서로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그래서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접근하면 무거워질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차이는 여행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앞으로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명절은 어디서 보낼 건지, 돈은 어떻게 쓸 건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육아는 어떻게 할 건지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내 방식이 맞아 라고 부딪히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행 스타일 차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B씨는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할 거예요. 아이 교육 계획도 엑셀로 짜고 가계부도 꼼꼼하게 쓰고 노후 준비도 철저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B씨의 방식이니까요. A씨는 앞으로도 계속 유연하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때로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게 A씨의 방식이니까요. 둘 다 틀리진 않았어요.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 다름이 만나면 오히려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B씨의 계획성과 A씨의 유연성이 만나면 구조는 이때 여유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계획적으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편한 방식을 찾아보자는 태도요. 제주도 여행에서의 싸움은 실패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룰 건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 살아가려면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린 달라서 더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두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행 스타일 차이를 잘 해결하면 나중에 더 큰 차이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결국 사랑은 똑같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니까요. 자, 이제 A씨와 B씨가 이 모든 걸 배우고 다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기야, 다음 달에 우리 강릉 갈 거잖아. 이번엔 어떻게 하고 싶어? 뭐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어? 글쎄,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다니고 싶어. 하루에 딱 2군데 정도만? 오케이, 접수했어. 그럼 일단 내가 가고 싶은 것들 리스트업 해볼게. 너도 중간에 가고 싶은 데 생기면 바로 말해줘. 자기야, 일정 초안 한번 짜봤어. 2박 3일인데 첫날은 내가 가보고 싶었던 커피 공장이랑 바다 풍경 좋은 식당 가고, 둘째 날은 우리 약속한 대로 늦잠 푹 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 투어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침에 해변 산책 좀 하다가 일찍 돌아오는 거. 어때? 괜찮아? 좋은데? 근데 첫날 카페 공장은 몇 시쯤 가는 거야? 한 10시쯤? 그러면 9시에 출발하면 되니까 8시 반쯤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정도는 괜찮아. 대신 둘째 날은 진짜 늦게까지 자고 싶어. 그래, 둘째 날은 아예 알람 안 맞출게. 네가 일어나고 싶을 때 그냥 편하게 일어나. 자기야, 일어날 시간이야. 어때? 몸은 좀 괜찮아? 아니면 좀 더 잘래? 아니야, 괜찮아. 일어날게. 어제 일찍 잤더니 생각보다 개운하네. 다행이다. 천천히 씻어. 한 10시 30분까지만 도착하면 되니까 시간 아주 여유 있어.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같이 와줘서 고마워, 자기야. 나도 너무 좋은데? 오빠, 여기 서봐. 사진 찍어줄까? 오빠,
저기 바다 보이는 카페 진짜 예뻐 보이는데 우리 잠깐만 들어갔다 갈까? 그래. 한 20분 정도만 있다가 나오자. 식당은 5시 예약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 오늘 어땠어? 힘들진 않았고? 너무 좋았어. 피곤하지도 않고 예쁜 것도 많이 봐서 기분 최고야. 내일 늦잠 자는 것도 벌써 기대된다. 나도 오늘 진짜 좋았어. 자기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더 좋다. 오빠, 미안. 나 너무 늦게 일어났지? 아니야. 나도 방금 일어나서 숙소 근처 브런치 카페 찾아보고 있었어. 걸어서 5분 거리에 되게 괜찮은 데 있더라고. 거기 갈래? 좋아. 근데 오빠 혼자 기다리느라 심심했을 텐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나도 어제 늦게 자서 같이 푹 잤어. 덕분에 컨디션 완전 좋아.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A씨와 B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를까? 라는 질문과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3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각자 자신만의 확고한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형성된 시점이죠. 중요한 건 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B씨의 계획성과 A씨의 유연성이 만나면 구조는 잇되 여유도 있는 완벽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솔직한 소통.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둘째, 진심 어린 경청.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고 듣지 말고 이해하려고 들으세요. 셋째, 창의적인 타협.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찾으세요. 넷째, 존중과 감사.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다섯째, 인내심.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한 번의 여행에서 안 되면 다음 여행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여행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에요. 여행에서 잘 맞는 커플은 일상에서도 잘 맞고, 여행에서 부딪히는 커플은 일상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행에서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 그건 앞으로 함께 살면서 마주할 수많은 차이들을 다루는 연습이 됩니다. 집안일 분담, 명절 보내는 방식, 돈 쓰는 스타일, 육아 방식, 앞으로 부딪힐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근육을 키우는 거죠. A씨와 B씨가 제주도에서의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파트너와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 차이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함께 떠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식들이 조화를 이룰 때야 비로소 진짜 함께하는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